어머니, 저희가 비법을 찾아왔어요. 무슨 핀이길래? 구독이랑 좋아요만 누르면 세상에 다 알려준다고? 네, 얼른 누르세요. 흔적책방 지금 구독해주세요. 2025년 3월 엄마에게서 이상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대박 났다고 했다. 투자에 성공했다고 했다. 곧 부자가 될 거라고 했다. 나는 불안했다. 7순이 넘은 엄마가 무슨 투자를 했다는 건가? 일주일 후 엄마 집을 찾아갔다. 거실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20살 정도로 보였다. 화장이 진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엄마는 그 여자를 소개했다. 사업 파트너라고 했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70대 노인의 사업 파트너가 20대 여자라니. 여자가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을 보여줬다. 은행 앱이었다. 잔액이 표시됐다. 250억 7천만 원. 나는 눈을 의심했다. 20대가 250억을 가지고 있다니. 여자가 말했다. 할아버지 유산이라고. 부동산 재벌 손녀라고. 평창동에 집이 세 채 있다고. 엄마는 완전히 믿고 있었다. 여자와 함께 암호화폐 사업을 한다고 했다. 초기 투자금만 넣으면 1년 안에 10배가 된다고 했다. 여자가 250억으로 운용하는데 엄마도 참여시켜준다고 했다. 나는 사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엄마는 듣지 않았다. 통장을 직접 봤다고 했다. 게다가 여자가 너무 착하다고 했다.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반찬도 갖다 준다고 했다. 한 달 후 엄마에게 다시 전화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어두웠다.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자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데 통장이 묶였다고 했다. 세무조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출금이 안 된다고 했다.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다. 나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돈을 보냈다고 했다. 일주일만 빌려주는 거라고. 이자까지 쳐서 갚아준다고 했다. 2달이 지났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여자는 계속 변명했다. 세무조사가 길어진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러면서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300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엄마는 또 보냈다. 그 다음 주에는 500만 원을 요구했다. 급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엄마는 망설이지 않고 보냈다. 나는 미칠 것 같았다. 엄마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석 달째 상황이 심각해졌다. 여자가 1억을 요구했다. 이번에 통장 압류를 풀면 250억을 전부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 엄마에게 50억을 투자 수익으로 준다고 약속했다. 엄마는 완전히 넘어갔다. 하지만 엄마에게 1억이 없었다. 여자가 제안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라고. 엄마는 주저했다. 하지만 여자가 울면서 매달렸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엄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한다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엄마는 넘어갔다. 12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1억 5천을 대출받았다. 여자에게 전부 보냈다. 나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엄마에게 따졌다. 어떻게 집까지 담보로 잡을 수 있냐고. 엄마는 대답했다. 곧 50억이 들어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넉 달째 여자가 사라졌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SNS 계정도 삭제됐다. 엄마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밤새 울었다. 밥을 먹지 않았다. 병원에 실려갔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나는 전문가를 고용했다. 여자의 정체를 밝혀야 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여자의 실명은 김지은. 나이는 28. 평창동이 아니라 구로구 쪽방촌에 살고 있었다. 현장으로 향했다.
반지하 단칸방이었다. 문을 두드렸다. 여자가 나왔다. 명품 가방은 없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따져 물었다. 250억은 어디 있냐고. 여자가 비웃었다. 그딴 돈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엄마가 멍청해서 속은 거라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차용증도 썼고 강요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민사 문제라고 했다. 사기죄 입증이 어렵다고 했다. 여자가 돈을 빌려간 것은 사실이고 갚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사기 의도를 증명하기 힘들다고 했다. 250억 통장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조사 결과 포토샵이었다. 은행 앱 화면을 정교하게 조작했다. 실제로 입금 테스트를 해보라는 것도 미리 준비한 가짜 계좌였다. 소액이 들어가면 곧바로 인출해서 엄마에게는 입금된 것처럼 보였다. 여자는 전문 사기꾼이었다. SNS를 통해 부유한 노인들을 타깃으로 삼았다. 명품 가방은 짝퉁이었다. 부잣집 딸 행세를 하며 접근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했다. 신뢰를 쌓았다. 그 다음 통장을 보여줬다. 욕심을 자극했다. 그리고 하나씩 돈을 뜯어냈다. 피해자가 엄마만이 아니었다. 5명이 더 있었다. 모두 60대 이상 노인이었다. 총 피해액은 8억 원이 넘었다. 여자는 그 돈으로 호화 생활을 했다. 명품을 샀고 고급 호텔에 머물렀고 해외여행을 다녔다. SNS에는 그 사진들이 가득했다. 엄마는 지금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 12억짜리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노후 자금도 없어졌다. 여자는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초범이고 일부 변제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여자는 한 푼도 갚지 않았다. 재산을 은닉했다. 명의도 친구 이름으로 돌렸다. 법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했다. 엄마는 여전히 악몽을 꾼다. 엄마는 지금도 가끔 묻는다. 혹시 그 돈이 진짜였을까? 엄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환상이 남아있다.